챙길 수 있는 거는 꼭 네. 챙기자. 아, 네. 연말정산에서 토해낼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보너스를 받을 것인가 꿀팁 5가지 세금의 전문가 세무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잔잔 구독자님 여러분. 저는 세무에게 남산 대표 세무사 김남형 세무사입니다. 바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인데요.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가 되는 그 소득 구간을 낮춰주는 공제액이다. 네. 따라서 따라서 세율이 곱해지기 전 금액을 차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의 효과는 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그 자체적으로 차감을 해준다. 최종 금액에서 그렇죠. 네. 따라서 고소득자, 세율이 높은 사람이나 저소득자, 네. 세율 구간이 낮은 사람이나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을 차감해준다라는 게 세액공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소득자가 아닌 좀 보편적으로는 좀 세액공제 이쪽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구미가 당기겠네요. 그렇죠. 느낌이. 여기에 한번 주목하면서 네. 오늘 컨텐츠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올해 더 세금을 많이 내서 세금을 환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올해 세금을 덜 내서 네.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굉장히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게 마감 기한이 12월 31일까지죠? 그렇죠. 네. 이전에 사전에 미리 볼 수 있는 게 있다. 방법이 그렇죠. 있다. 네네. 뭔가요? 그건 바로 네. 홈택스 사이트에 가셔서 네. 로그인을 하시면요. 네. 여러분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탭을 클릭해 주시고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메뉴가 네. 있으실 거예요. 이 메뉴를 들어가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리고 내 총 급여보다 뭐 높게 사용했는지 등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소득공제 다른 항목, 세액공제 다른 항목, 네. 예를 들면 뭐 연금계좌 그리고 청약통장 같은 내역들을 내가 현재 얼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네. 각 항목별로 확인을 할 수 아, 그게 쫙 일목요연하게 나와요. 일목요연하게 오. 표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부족한 금액을 내가 빨리 어. 올해 12월 말일자가 가기 전에 어. 채워 넣어야겠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너무 좋네요. 깔끔하게 미리 보기로 먼저 큰 그림을 보고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실 5가지 꿀팁으로 맞습니다. 점검을 착착착 하면은 오늘 또 클리어 딱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어떤 사항일까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산 하면 떠오르시는 게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이실 그렇죠.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을 하시고 이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모든 금액이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바로 내가 받은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부터 네. 공제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은 1,000만 원 이상 소비한 것부터 그렇죠. 이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렇죠. 네네. 따라서 내가 총급여액의 25%가 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탭에서. 네네. 그래서 25%가 안 되셨다. 그러시면 남은 2달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먼저 25% 구간을 만들어 두시고 그 이후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밖에 안 되는데 직불카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30%의 네. 소득 공제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소득 공제 혜택이 더 높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더 많이 활용해라. 그렇죠. 그런 의도가 좀 있네요. 다만 이제 총급액의 25%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내가 맞출 때까지 카드를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 굳이 그렇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비를 오히려 더 하는 건 별로다. 그렇죠. 제가 앞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용카드를 썼다고 이 소득공제만큼 세금에서 다 차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세액 공제가 아니라 소득 공제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뭐 6%, 15%대 구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카드를 써서 네. 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셔서 네. 돈을 세이브하시는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 이제 세무법인이나 아니면 제가 증권사, 사내세무사로 근무할 때는 근로소득자였기 때문에 저도 연말정산을 네. 진행을 했었죠. 그럴 때는 제가 사용한 전략은 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자. 그리고 25%가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자라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왜냐면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뭐 혜택이나 포인트가 더 쌓이는 게 크기 때문에 네. 내 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를 쓰는 전략을 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혜택을 영끌해서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첫 네. 번째, 이게 첫 번째 꿀팁인가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두 번째 또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두 번째도 약간의 이제 신용카드와 관련된 건데 보통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막 그렇죠. 짜잘한 것들이 있죠.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 네. 체크카드를 사용한 거는 소득공제를 받고 네. 있는데 만약 의료비나 안경 구입비 또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네. 우리 교복 구입비 있잖아요. 네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는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네. 그러면 중복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크로스해서 같이 받을 수 동시에 있는 게 아까 의료비, 말씀주신 안경 구입비, 어, 그리고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그리고 교복 구입비가 중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복 공제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나요? 세액 공제만 되는 부분들도 있나요? 여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아, 혹시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짜잘한 것들 항목을 네. 좀 일목요연하게 네.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혹시 아까 미리 보기 거기에 다 나와 있나요? 그런 항목들이? 거기에 이제 항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름들이. 아, 모든 그래요? 이름들이 나와 있고 다만 이제 뭐 얼마 어떤 소득공제 어떤 세액공제를 뭐 받기 위한 요건이나 뭐 이런 절차 같은 거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 그 항목 이름과 네.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미리 보기 탭에는. 네. 내가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항목을 보고 나 이거 해당되는데 네. 반영 안 됐네?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우리 네. 구독자분들께서는 보통은 회사와 근로자 간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간혹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라고 하시면 보통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우리 근로자들이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안경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네? 라고 하시면 안경 구입 영수증이나 이런 내역 증빙 서류를 가지고 회사에 제출을 한다면 회사 인사팀에서 아마 반영을 회사 인사팀에 맞습니다. 격리 아니면 격리. 인사 담당을 해주시는 급여 담당자님에게 이거를 전달해 주시면 될 것 아무튼 같습니다. 회사에다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꿀팁이 세 번째 꿀팁은 부양가족 인적 공제와 관련된 음. 팁입니다. 부양가족 가족 공제가 어떤 거죠? 내용인지 네.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 당신이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으니 이 정도까지는 나라에서 공제를 해주겠다. 세금을 봐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양할 가족이 이 정도가 있으면 이 정도 금액만큼은 들어갈 테니 나라에서 1인당 기본적으로 150만 원씩은 공제를 해주겠다. 이거는 소득 공제인가요? 세액 공제인가요? 소득 공제입니다. 소득 공제. 세액 공제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150만 원씩을 다 차감해줘 버리면. 음. 다만 이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장애인이다 라고 하면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가 들어가고요. 아니면 70세 이상의 경로자다 하시면 추가적으로 100만 원까지는 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안의 가장이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럼 기본은 150만 원.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그 어르신분들은 더욱 소득 공제가 높다. 높아집니다. 국가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가족들을 캐리하고 있으니까 좀 세금 좀 깎아주겠다. 맞습니다. 쉽게 좋습니다. 빠르게 이해하셨는데요. 좋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 네.
금액을 낮춰주는 네네, 공제라고 이야기를 드린 네네. 것처럼 세율이 높은 네. 고소득자에게 이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부부가 있다면 네. 보다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네. 인적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게 더 높은 아. 세율에 적용을 받아서 납부할 세금의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그러면 이 인적 공제라는 혜택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혜택이? 인적공제를 한 명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4인 가족 있을 때 맞습니다. 아빠 있고 엄마가 있고 있는데 두 자녀가 있다 치면은 한쪽에 몰아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빠 쪽으로 적용시키면 엄마 쪽은 그냥 그게 없는 거네요?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만 받게 되는 본인도? 겁니다. 본인도 포함되죠. 본인도 부양가족이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빠가 돈을 더 많이 번다면은 아빠 쪽으로 두 자녀를 부양가족을 등록시켜라. 맞습니다. 다만 이제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직계 존속 경우에는 만 네.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이제 직계 비속 자녀 같은 경우는 만 20세가 안 되어야 됩니다. 네네. 따라서 이 나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됐는데 인적공제 기본부양자로 넣어서 세금을 계산해 버리면 간혹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20살 넘으면 부양가족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이 요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대학생 때도 네. 20살 넘었는데 피부양자 했던 것 같은데. 피부양자는 등록이 되지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150만 원을 넣느냐 빼느냐는 달라지는 거죠. 피부양자는 어디 나오는 건강보험 이제 건강보험. 네, 개념이 맞습니다. 다르군요.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3%를 넘게 사용한 금액부터가 들어갑니다. 또 이번에도 아까는 신용카드는 총 금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금액의 3%. 근데 아까와 비슷하게 혜택 받으려고 소비 많이 할 필요가 없듯이 맞습니다. 의료비도 사실 이 혜택 받으려고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3%를 넘어야 이 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총 급여가 낮은 부부 둘 중에서 네. 총 급여가 낮은 분의 이제 소비로 병원비나 의료비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주셔야 보다 3%를 초과해서 받을 확률이 높겠죠. 이게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인적 공제는 소득 높은 사람에게, 그렇죠. 그리고 의료비는 의료비 사용은 더 낮은 사람의 낮은 사람에게. 사용을 한다. 근데 의료비는 뭐 부양가족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낮은 사람의 카드를 쓰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 그렇다면은 벌써 네 번째네요. 맞습니다. 네 번째 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는 청약통장과 관련된 팁입니다. 청약통장. 연소득 7천만 원이 안 되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청약통장에 이제 매월 납입을 하잖아요. 네네. 연 납입액이 300만 원까지 이번 연도에 한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연 납입액 3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네. 40%의 금액을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거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네요. 소득공제다. 따라서 300만 원 전액을 납입을 했다 하시면 40%를 곱한 120만 원이 소득공제 혜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청약통장.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주택청약통장을 계속 네. 이제 넣고 있기 때문에 이 계좌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꿀팁은 또? 지금 우리 네. 구독자님이나 아니면 구독자님의 자녀분께서 19세에서 34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청년 우대형 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또 세금과 별개로 꿀팁인가요? 아닙니다. 세금과 관련이 아니,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청약저축 중에 청년 네. 우대형은 네. 500만 원의 이자 소득까지는 네. 비과세 혜택이 들어갑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비과세? 매기지 않겠다. 이제 2024년 11월 달부터는 저희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2.8%에서 3.1%로 인상이 됐습니다. 나름 합리적이네요. 3.1% 맞습니다. 이제 면은 금리를 한 조정을 해준 거죠. CMA 한 파킹 통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오, 굉장히 잘 알고 네, 계시네요. 네. 예. 실제로 지금 활용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매월 꾸준히 1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25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서 꾸준히 청약의 꿈을 네. 꾸면서 매월 납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네. 역시 꼼꼼히. 네. 하시고 챙길 계시네요. 수 있는 거는 꼭 네. 챙기자.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네. 네 번째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팁이 있을까요? 번째는 네. 이제 연금저축 계좌. 이거는 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보다 더 좋은 세액공제. 네, 이거는 이 금액 세액공제만큼은 납부할 세금에서 그대로 차감을 해준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듣기로도 소비나 의료비 이런 거는 사실 컨트롤하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급하게 연말정산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이 연금저축 그렇죠. 쪽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일단 취지가 이제 공적연금으로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받는 연금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네. 미리미리 이런 사적연금을 통해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라는 국가적 네. 도움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이 안 되신다 하시면 이제 뭐 연금 계좌는 납입 한도가 600만 원. 네. 하지만 IRP 네. 계좌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네. 납입 한도가 되고요. 네. 총급여가 5,500이 안 되시면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분이다 라고 하면 납입 한도는 똑같습니다. 연금계좌론 600, 네. IRP까지 포함하면 900만 원인데 다만 이제 세액공제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3.2%로 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IRP든 연금저축이든 900만 원 한도에서 넣은 금액의 맞습니다. 16.5%를 세액공제를 때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냥 이자율 16.5%를 때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뭐 연금저축이 없으시다 하시면 연말이 되기 전에만 네. 납입을 해두시면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네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김잔잔 구독자님 잊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해 가지고 주의하셔야 될 게 55세 이전에 아 맞아요. 네, 55세 이전에 이제 중도해지를 하고 출금을 하게 되면 네. 16.5%로 이제 지금까지 받아왔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 토해내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 금액만큼은 계속 놓아두고 세액공제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네. 보다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금으로 쓰라고 혜택을 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연금을 안 쓰면은 추징에 그냥, 가겠다. 네. 그러니까 혜택 받은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마음 편한 투자를 하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항상 이 장기 투자 마인드 탑재가 되셨으면은 여유 자금만 넣기 때문에 뺄 필요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든 생각은 예. 궁금합니다. 우리 세무사님도 연금저축 활용하고 계신지 투자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갑자기. 개인적으로 네. 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제가 뭐 16.5% 또는 13.2%의 매년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거 안전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내가 만약에 토해낼 것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맞춰서 계산해서 16.5% 오, 세액공제 되게 빡세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깔끔하게 하고 야 보너스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더 넣으시면 되죠. 맞습니다. 역시 전문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모든 게 착착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세무사님 네. 어필 기회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어필 기회요? 네네. 제가 받은 게 있다면은 네. 오는 게 있어야죠. 어떨 때 김남현 세무사님을 찾으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법인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고 네. 또 증권사에서 사내세무사로 근무를 했어요. DB금융투자 증권 세무사로 근무를 하면서 자산가들 이제 상속세나 네. 증여세 그리고 양도세 어떻게 하면 네.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재산을 증여를 미리 하는 게 세금이 더 줄어들지 네. 훗날 상속을 받는 게 더 유리할지 네. 등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내가 이거를 증여를 해야 될지 상속을 받아야 될지 네. 이런 게 궁금하실 때 제가 이제 재산과 관련된 그쪽으로 이제 제가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예고 하나 또 하죠. 아까 증여세, 상속세, 재산 맞습니다. 여기에 강점이 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다음 컨텐츠가 하나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해외 주식 또 마음 편하게 잔잔하게 하시는 분들 직구로 달러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이 해외 주식 절세 부분에 대해서 이 세무사님의 강점으로 네. 소개 컨텐츠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은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